시민들이 투표장을 간 거예요.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유튜브 보고 각종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고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그 오르반 빅토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이름을 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헝가리 총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장장 16년간 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이고 지난 4월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낙선을 해서 또 뉴스가 됐던 사람이에요. 뭐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의 이 벤스 부통령이 뭐 직접 현장까지 갔었다, 유세를 했었다. 그리고 이 오르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됐었죠. 왜 이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요, 이 오르반을 알면 트럼프가 보입니다. 또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16년간의 장기 집권이 무너졌다. 오르반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헝가리의 야당이 이게 티사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52%, 그러니까 과반이 훌쩍 넘는 득표를 했고 압승을 거두게 되고요. 오르반은 직접 그 패배를 인정합니다.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분명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해요. 오르반 빅토르 어떤 사람이냐? 첫 등장은 1989년입니다. 너지임네라는 인물이 있는데 50년대 헝가리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당시 이제 소련군으로부터 뭐 혁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돼서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뭐 아시다시피 헝가리는 공산화가 됐고 이 공산 정권이 너지임네에 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회장을 해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89년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쯤 부다페스트 시내 광장에 헝가리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이게 이제 쫙 펼쳐지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 너지임네의 재장례를 치르는 날인데요. 이때 한 청년이 연설을 해요. 어떤 연설을 하느냐? 공산화의 주역이었던 소련군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이 연설을 한 당사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오르반 빅토르입니다. 26살의 청년이었고요. 피데스라는 청년 민주 동맹을 이끌던 이 젊은 정치인, 이 연설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됐고요. 1998년에는 첫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첫 총리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집권하게 되거든요. 98년도에 첫 총리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임기가 끝난 2002년 총선에서는 선거에서 져요. 그러면서 이 실각을 하게 되는데 선거에서 떨어진 오르반이 낙선 이후에 뭘 하냐면 이른바 20년 집권 플랜을 짭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그리고 또 경제 엘리트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20년의 집권 플랜을 세우던 타이밍에 때마침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요. 또 운이 좋았던 것이 당시 집권당이 각종 스캔들과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반부패 이미지를 내세우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 우경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촥 우회전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드러내면서 다시 2010년도에 총선에서 이기고 총리가 됩니다. 재집권이죠. 이때부터 2026년까지 만 16년을 고스란히 한 사람이 총리를 했던 겁니다. 2016년이면 이명박 때죠. 2010년에 재집권에 성공하고 이때부터 판을 바꾸기 시작해요. 2014년도에 오르반이 어떤 공개적인 선언을 하나 하는데 이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끝났다. 뭐 터키나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를 롤모델로 삼겠다. 뭐냐면 투표로 뽑힌 사람이 있으면 이 뽑힌 지도자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선거는 치른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 되는 건데 지금 지구촌의 대부분의 독재자들 선거로 뽑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오르반은 국제적인 극우운동의 교주가 됩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흐름은 더 거세졌고요. 뭐 트럼프, 푸틴 이런 사람들이 오르반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무려 5번이나 오르반을 공개 지지했었고 뭐 벤스 부통령을 헝가리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졌죠.
4월 12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졌습니다. 질 이유는 충분했어요. 뭐 가장 큰 거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민생 경제가 엉망이 됐고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죠. 아동 성범죄자를 은폐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참여해줍니다. 이 24년도의 일인데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카르텔이기 때문에 자기네 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주니까 여기에 또 전통적인 그 친정부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돼요. 이 영상이 또 입헌 퍼지면서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16년간의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를 늘리고요. 다 자기 사람들로 심었어요. 여기에 법원의 판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또 판사의 정년을 강제로 낮춰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언론을 틀어막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이 있다면 뭐 법적인 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언론 환경 한 80% 정도를 친정부 언론으로 바꿔버리죠. 흔히 말하는 독립 언론, 뭐 뉴미디어, 그냥 SNS 상에서 조금씩 활동하는 정도랄까요? 거의 언론 환경이 원사이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 혐오를 정치에 이용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럽에서는 난민 혐오죠. 성소수자 혐오도 만들어냅니다. 이건 또 법으로 만들기까지 해요. 헝가리 국경에 그리고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난민 반대 포스터를 국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앞서 말했던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혐오가 왜 필요하냐? 그냥 공동의 적이 있어야 지지자들이 똘똘 뭉친다. 아주 심플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넷째, 선거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요. 2010년도에 제가 재집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을 30번 이상 개정을 합니다. 일단 선거 구획 자체를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만들고요. 소수 정당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구멍 자체를 아예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는 민주적인 제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어. 이게 오르반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일종의 이 사람은 그냥 원조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교과서가 됐던 것이고요. 이 교과서를 충실히 따라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당장 여러분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막 강하게 공격을 하고 법원 판사들 막 몰아붙이죠. 뭐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또 이민자들을 악마화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둬요. 이런 게 트럼프가 오르반을 보고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법정에 서야 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 있었고요. 또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은 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더 있죠.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틀어주려 했던 것. 교과서가 바로 이 오르반이라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스웨덴에 있는 예테보리 대학교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년 이 민주주의 관련된 조사를 하고 또 보고서를 냅니다. 올해 보고서 내용 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선출된 지도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밤에 보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4월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이 오르반이 선거에서 진 것은 단순히 그냥 헝가리의 정권 교체 이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헝가리 총선의 투표율이 무려 79.5%였습니다. 1990년도에 헝가리는 자유선거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투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투표장을 간 거예요.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확인하고 소위 말해서 그 어용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들 때문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SNS 찾아보고 또 유튜브 보고 각종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고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1989년에 소련군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쳤던 오르반이 2026년에는 고스란히 그 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죠.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이 투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따져 묻고 좀 귀찮더라도 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요. 투표장에 나가서 또 한 표를 행사를 해야 한다. 이게 답이라는 것을 헝가리가 보여줬습니다. 자, 채널 고현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현준이었습니다.